자, 주로 오늘은 그림 위주로 좀 돼 있습니다. 그림 위주로 돼 있고, 일단 좀 설명을 조금 하고 가겠습니다. 마그마의 생성 원리. 그 다음에 생성 장소. 이거 두 개가 연결돼야 돼요.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마그마가 굳어서 만들어진 암석을 뭐라고 합니까? 화성암이라고 하죠. 이건 중학교 때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화성암의 종류 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뭐 그렇게까지 종류가 중요한 건 아니고, 무엇을 얘기하고 싶어서 이걸 하는 거냐면, 여기 이제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게 한반도의 화성암 지형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다라는 것 때문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주로 어디에 화성암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느냐, 그걸 알고 싶다. 여러분 수행평가하고 직결되는 내용이다. 수행평가 주제 까먹었죠 또. 한동안 멍하게 있다, 그죠? 네. 한반도의 지질 명소 가이드북 만들기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몇 가지 지역을 제가 제시해 줬죠. 일단 그 중에서 2개 조사해 가지고 미리 좀 준비해 놓으시다가, 마지막에 가서 이제 수행평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1개 지역만 딱 선택해 가지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가이드북을 만들고 가이드 영상 찍어서 제출하면 됩니다. 알겠어요? 됐습니까? 행동 반경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소한 노력할게요. 됐니? 그러나 고생은 한다. 고생 안 하는 거를 안 한다고 할 수는 없잖아. 그죠? 네. 그것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첫 번째로 얘기할까. 교과서 보시면 그래프 잠깐 보시면요. 학생들이 이 그래프를 볼 때 마그마 생성 원리는 결국 대부분 이 그래프로 많이 주어집니다. 그래프를 분석을 해줘야 된다. 마그마가 생성된다 무슨 말이고? 마그마가 뭐예요? 마그마가 뭐야? 마그마. 용암하고 마그마는 같은 거 다른 거. 마그마는 일단 지하에 있을 때 마그마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대부분 지각 위에 다 서 있잖아. 그러면 지각 내부에는 대부분 무슨 상태로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이야? 고체 상태로 있어야 정상이에요. 됐니? 암석이란 말이에요. 근데 간혹 그게 어떻게 돼? 녹아요. 액체 상태로. 그거를 마그마라고 합니다. 암석이 녹은 거. 됐나? 됐어요? 그런데 걔가 지표 밖으로 분출된 경우에는 가지고 있던 성분 중에 일부가 기체로 다 날아가 버려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성분이 약간 미세하게 변합니다. 그래서 지표 위에서 액체 상태로 흘러다니는 것만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용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죠?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 화성암은 마그마 자체가 굳은 것도 있지만, 마그마가 지표 밖으로 나와가지고 기체 성분 날아오고 난 다음에 용암이 굳어서 만들어진 암석도 있어요. 됐니?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럼 쉽네. 마그마의 생성 원리라는 거는 결국 마그마라는 건 누가 녹은 거? 암석이 녹은 거. 맞아? 무언가가 녹는다? 녹으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지? 얼음이 녹아서 뭐가 되노? 그거를 약간 과학적으로 좀 풀어보면, 주변의 온도가 뭐보다 높아야 돼? 그렇죠. 얼음의 녹는저보다 높아지면은 녹아요. 맞아요. 네, 이제 마그마로 돌아옵시다. 주변의 온도가 뭐의 녹는 점보다? 그렇죠. 암석의 녹는 점보다 높으면 돼요. 맞아요. 긴장하지 마라. 별로 어려운 거 아니다. 알겠어?
어렵게 생각하니까 그 30페이지에 있는 그래프를 가지고요. 삽질을 하고 있는 거야, 전부 다. 눈을 떠도 보이지 않으면 그런 거 있죠. 귀를 듣고 있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 되게 쉬운 거예요. 됐니? 됐어? 그러면 잘 봐. 지표 밖에, 보통 암석에 녹는 점을 다른 말로 용융점이라고도 합니다. 됐나? 요 마그마 난원에서만. 됐어? 용융점이라고도 하는데, 일반적인 용융점이 보통 한 2000도, 3000도 막 이렇게 돼요. 됐니? 가장 최소 온도가 1000도가 넘어요. 몇 도가 넘는다고? 1000도가 넘어요. 지표 밖에는 1000도 되는 경우가 없지. 따라서 지표 밖의 환경에서는 온도가, 주변 온도가 절대로 뭐를 넘을 수가 없다. 암석의 용융점을 넘을 수 없기 때문에 안 녹아요. 맞아요? 그죠? 이 아들이 또 아침부터 날 숨차게 만드네. 그죠? 별로 안 어려워요. 됐어? 자, 이제 그래프 봐봐. 30쪽에 그래프에서. 그래프가 되게 복잡하게 나와 있을 건데, 화면 보세요, 화면. 요 그림이죠, 요 그림. 맞아요? 그죠? 예, 그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책 보시면 되는데, 지금 거기 보니까 뭐 점선 있고, 실선 있고, 화살표 있고, 번호부터 있고, 막 이렇잖아. 그지? 거기 있는 그림에서 다 지우고, 요것만 남겨둬. 요것만. 무슨 말이야? 다 지운다는 게 진짜 지우라는 게 아니고 머릿속으로 봤을 때 이제 누가 뭐란 얘기야? 지하의 온도 분포와 뭔가 모르겠는데 용융곡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멘틀의 용융곡선이라고 교과서에도 돼 있죠? 근데 저거는 꼭 멘틀이 아니고 어떨 때는 현무암의 용융곡선이라고도 나와요. 됐니? 됐습니까? 잘 봐. 앞에 봐봐. 별로 이거 저 뒤에 사람들 이 그림 보이죠? 안 보여요? 보여요? 보이는 걸로 착각하는 건 아니지. 네. 요게 지하의 온도 분포니까 이게 뭐냐면 주변 온도야. 뭐라고? 주변 온도. 이게 뭘까? 녹는 점이에요. 뭐라고? 오케이. 용융점 됐어? 자, 이 그림으로 봤을 때 봐봐. 지표의 온도가 용융점 오른쪽으로 넘어갈 수 있나 없나? 못 넘어가죠. 그러니까 지표에서 마그마가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됐니? 그런데 지하 깊숙한 곳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온도가 올라가기는 올라가는데 이 그림의 연장선을 우리가 한번 쭉 생각해보면 죽어도 오른쪽 옆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나 없나? 있겠나 없겠나? 없어요. 즉 지하 내부에서 지각을 구성하고 있거나 상부 멘트를 구성하고 있는 암석들은 이론상으로만 보자면 마그마가 될 수 있다 없다. 따라서 마그마가 안 만들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됐어? 그럼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게 비정상이니까 비정상이라는 건 흔하다 흔치 않다. 그치? 흔치 않은 경우의 수 한 두세 가지만 기억하면 돼. 됐어요? 그럼 결국 이거네. 정리해보면 얘는 이거잖아. 지하의 온도선이 누구 옆으로? 넘어가는 경우를 찾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어떻게 되어 있을까 이거예요. 됐어? 그러면 내가 그냥 대강 그려볼게.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게 지하 온도고요. 얘가 용융곡선이잖아. 이래 돼 있잖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디됐든 간 어느 지점에서든 간에 이 그래프가 일로 넘어가는 구간은 어떻게 된다? 마그마가 높겠네. 이해됐어? 오케이. 근데 잘 들어. 얘는 가만히 있고 얘가 일로 넘어올 때도 있어요. 알겠나? 뭐라고? 용융곡선이 왼쪽으로 넘어와도 돼. 극이나 됐어? 근데 조건이 조금 달라. 알겠습니까? 일단 첫 번째, 얘가 오른쪽으로 넘어가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다고? 첫 번째, 일단 대놓고 얘가 일로 쭉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 됐어?
그럼 이런 얘기지. 여러분들 그 그래프에 보시면 깊이 50km에서는 보통 온도가 얼마쯤 돼요? 대략 온도가 대략 한 500에서 700 사이, 한 750도라고 봐도 되나? 대략 보면 됩니다. 뭐 그거 몇 도냐고 정확히 묻는 새끼 없으니까 됐어. 근데 50km에서의 용융 곡선은 얼마예요? 온도가 한 1200, 1300 이래 되겠네, 맞아? 그럼 이 얘기야. 750도였던 곳이 원래는 여기 내려가면 750도예요. 750도인데 어떤 여러 가지 영향에 의해서 온도가 갑자기 얼마로 치솟으면 한 1500도까지 치솟으면 마그마로 만들어질 수 있는 거야. 됐어? 그런 경우가 첫 번째. 두 번째는요. 굳이 온도가 아니더라도 뭐가 아니더라도 온도가 아니라도 얘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됐니? 그림을 개떡같이 그려가지고 내가 이거는 뭐냐면 물질이 뭐 한다? 상승을 하면서 압력이 낮아지는 경우야. 뭐라고? 압력이 낮아지는 경우. 됐어? 그럼 이거야. 쉬워. 물질이 뭔가가 멘틀 대류가 보니까 위로 상승하네. 그러면 머릿속에 요 과정을 생각하면 되는 거야. 됐어요? 그래서 이래야 되는 거야. 1번은 어찌됐든 간에 어떤 주변 영향으로 인해서 주변 온도가 어떻게 돼버렸다? 높아져가지고 용융점보다 높아진 케이스. 두 번째, 얘는 압력이 어떻게 되면서 하강하면서 됐어요? 만들어지는 케이스. 됐어? 세 번째는 이런 경우도 있어. 이 두 개가 한 방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됐니? 됐어요. 또 하나. 이번에는 이건 반대로 오른쪽 게 왼쪽으로 넘어올 수 있다며.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무조건 얘가 이쪽으로 넘어오는 케이스는 3번이라고 합시다. 됐어요? 이 경우는 언제 그러면은 물질의 성질이 녹는점이 원래는 결정돼 있잖아. 근데 걔가 녹는점이 갑자기 녹는점 자체가 세팅이 변한다는 뜻이야. 됐니? 그 경우가 뭐냐면 뭐가 공급됐을 때 어떤 암석이든 간에 물이 공급되면 뭐가 공급되면 물이 공급되면은 얘네들이 왼쪽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됐니? 됐어요? 자, 정리하자. 마그마가 만들어질 수 있는 원리 세 가지 뭐? 제가 첫 번째 주변의 온도가 어쨌든 올라가는 케이스. 두 번째는요? 물질 상승에 의한 압력 감소. 다시 뭐라고? 물질 상승에 의한 압력 감소. 응용 하나 해볼까? 멘틀 대류에서 멘틀 대류가 상승하는 경계가 무슨 경계? 발산 경계. 발산 경계에서는 무슨 마그마? 일단 닥치고 외우라 했잖아. 현무암질 마그마. 됐어? 그럼 이래야 되는 거야. 다시. 발산 경계 대표적인 게 해령이지. 해령에서 현무암질 마그마가 나와요. 쟤는 1, 2, 3 중에 어떤 원리로 만들어졌을까? 이런 물어보는 거야. 문제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야. 됐어요? 그럼 몇 번? 2번 되겠습니다. 물질 상승에 의해서 얘가 마그마로 변했으니까. 됐니? 됐어요? 별거 없어요. 같은 내용 가지고 조금 더 안다고 깝죽깝죽 떼는 거고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까? 제가 뭐 여러분들보다 뭐 그렇게 잘났겠어요. 밥그릇 유일하게 차이 나는 건 밥을 엄청나게 더 많이 먹었겠죠. 분위기가 맞죠? 너 17살이지? 아, 18살이야? 17살이라고 해줄 때 하지 그냥. 18살이면 내하고 지금 딱 몇 살 차이 나나? 내가 46이니까 거의 30년 차이 안 나나? 그죠? 그럼 내가 먹은 밥그릇 수가 어마어마하죠? 죄송합니다. 공감도 없고. 됐어요? 그래서 교과서에 보시면 번호 1, 2, 3번 있죠? 짠 것처럼 내가 번호까지 맞췄네. 1번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번이 온도 상승에 의한 대륙지각의 용융으로 마그마 생성이 되어 있잖아. 예. 근데
거기 보시면 교과서에는 물이 포함된 화강암의 용융곡선 이래 돼 있죠. 물이 포함 안 돼 있으면 화강암도 약간 오른쪽으로 계속 나가게 돼 있어요. 됐니? 물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왼쪽으로 꺾인 것도 있는 거예요. 됐나? 그 다음에 2번, 3번 그렇게 나와 있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게 또 다른 그림 형태예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이거 왼쪽에 있는 그림은 어차피 똑같은 그림이고요. 여러분들 교과서에 있는 그림이에요. 됐어? 오른쪽에 시험 문제에서 직접 나왔던 거 한번 보겠습니다. A에서 C로 가는 거는 물질 상승에 의한 압력 감소로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됐나? 그리고 여기에선 대놓고 현무암의 용융곡선 돼 있지.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만들어졌을까?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졌겠네요. 이래 되는 거예요. 됐어? A에서 B로 가는 거는요. 지하 온도 상승에 의해서 역시 뭐가 만들어진 케이스?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진 케이스. 됐습니까? 오케이. 거의 끝났어요, 이제. 자, 그러면 생성 장소 보는 거예요. 됐나? 아까 얘기했죠. 해령은 뭐는? 해령은 멘틀 물질이 멘틀 대류 상승에서 위로 쭉 치솟아 올라가지고 압력이 감소해서 녹은 거예요. 됐니? 그래서 몇 번? 2번 케이스. 2번 케이스에 해당하는 판경계는요? 발산형 경계 중에서도 현무암질이 나와야 되니까 해령. 됐어? 졸라 쉽죠? 아직 졸라까지는 아이가. 그러나 어렵지는 않다. 뭔지 모르겠는데 계속 세뇌당하는 기분이지. 그리고 나서 이제 시험 치고 나면은 뒤통수 졸라 세게 후려 맞았네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미리 경고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해령 다음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어차피 판의 경계가 총 9개 되긴 하는데 이론상으로는 9개 나올 수 있는데 지구상에 존재하는 거 안 하는 것도 있어가지고 한 6개만 알면 되는데 지금 2015 교육과정은 3개만 하면 돼. 해령, 해구, 변환단층. 알았어? 그럼 해구에서도 마그마가 만들어져요. 근데 얘는 일단 깊어. 뭐라고? 깊은 곳에서 만들어져. 됐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간혹 깊이도 잘 따져야 돼. 뭐가 잘 따져야 된다고? 깊이. 그럼 여기 보시면 이게 좀 작아서 좀 그런데 해구는 이런 거예요. 요게 해양판, 요게 대륙판이라고 합시다. 됐어요? 해양판과 대륙판 뭐였다? 수렴. 그죠? 충돌, 뭐 상관없어. 알았어? 근데 얘가 좀 무거워. 밀도가 커. 그래서 이렇게 파고들어. 파고들면서 여기 사실 여기 꽉 차 있는 상태거든요. 마찰을 일으켜요. 그리고 한 지하 한 100km까지 끌고 내려가. 그런데 이 지하 깊은 곳에서 들어가는 동안 요 위에가 뭐고? 이 위에가 뭐고 지금? 그쵸, 바닷물이에요. 바닷물. 됐어? 들어가면서 뭘 끌고 들어간다? 그쵸, 물을 끌고 들어가는 바람에 현무암의 용융곡선이 이쪽으로 쓱 이동하는 거야. 됐어? 됐습니까? 그래서 일단 이 밑에서 만들어지는 거는 무슨 마그마? 현무암질 마그마야. 뭐라고?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됐어? 그러면 고체였다가 액체가 되면 부피가 어떻게 되지? 늘어나요, 살짝. 됐어? 물만 제외. 됐나? 그러니까 원래 차지하고 있던 공간보다 어떻게 돼야 돼? 더 많은 공간이 필요하니까 바깥으로 빠져나가려는 압력도 어떻게 될까?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만들어진 현무암질 마그마가 치솟아 올라옵니다. 이때 누굴 뚫고 올라오는 거야? 해양판이야, 대륙판이야? 대륙판을 뚫고 쭉쭉쭉쭉쭉 올라옵니다. 됐어요? 올라오는 과정 중에 잘 들어라. 원래 이 대륙판은 마그마가 안 올라왔다면 온도가 정상적 온도일까? 정상적 온도보다 높을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원래 정상적 온도예요. 근데 누가 올라와? 현무암질 마그마가 올라와가지고 얘네들의 온도를 어떻게 해버린다? 높여버리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무슨 마그마가 만들어진다? 대륙지각은 거의 대부분 무슨 함? 화강암이에요. 그래서 현무암질 마그마가 올라오면서 주변의 온도를 높여요. 뭘 높인다고? 화강암의 온도를 높여버리는 거야. 됐어? 그래서 여기서 뭐가 만들어져? 화강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거야. 됐어? 그럼 잘 들어. 두 개가 섞이겠지. 섞여서 제일 밑에서는 뭐? 현무암질 마그마 올라오면서 안산암질이 됐다가 만약에 얘가 분출을 하면 뭐라면?
분출을 하면은 화강암질 마그마도 나오는 겁니다. 됐나? 그럼 해구는 뭐는? 해구는 이 밑에서 일단 뭐 만들어지죠? 현무암질. 원리가 뭐고? 아까 뭐 끌고 들어갔다고? 물을 끌고 들어간 거예요. 됐어? 그래서 용융점이 낮아진 케이스예요. 됐니? 그런데 이 위에서 만들어진 화강암질이나 안산암질은 뭐지? 1번 케이스 되겠습니다. 됐어? 어우, 숨차. 됐죠? 자, 그 다음에 판 한가운데서 만들어지는 화산섬이 있어요. 판 한가운데서. 그러니까 이거는 판구조론으로 설명이 안 되는 지형이 하나 있는데, 그게 여러분들 책의 교과서에서는 플룸구조론에서 잠깐 등장하는 놈입니다. 됐나? 열점이라는 게 있어요. 뭐가 있다고? 열점. 대표적으로 하와이예요. 하와이. 네. 그럼 하와이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멘틀 물질이 녹는 지점이 되게 깊어요. 됐습니까? 깊은데 요거는 약간 논란의 여지가 좀 있어. 알았어?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제 열점이 이렇게 밑에서부터 쭉 치고 올라가서 화산성을 만들었다 합시다. 일단 나오는 건 현무암질 마그마예요. 뭐라고? 현무암질 마그마예요. 열점에서 분출되어 나온 현무암질 마그마는 결국에는 올라와서 분출했지. 누구하고 비슷해? 누구하고 비슷해? 물질이 올라와서 마그마가 분출했어요. 뭐? 현무암질 마그마니까 해령하고 비슷해요. 알겠어? 거의 동일해. 됐어? 문제는 이거야. 원래 열점은 물질이 상승하는 곳이 아니에요. 아무 그거 없이 갑자기 밑에서부터 마그마가 만들어져서 올라온 거야. 됐니? 그러면 이 태초의 마그마, 현무암질 마그마를 만들어준 거는 누구냐? 그게 뜨거운 플룸이야. 뭐라고? 뜨거운. 그러면 그건 뭐라고 설명할 수 있지, 여기서? 뜨거운 플룸 때문에 주변 온도가 올라가 버린 거야. 됐니? 됐어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분출하는 거는 해령에서 분출하나, 그 다음에 열점에서 분출하나, 열점 저 깊은 데서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중간에 식을 확률이 높아요. 못 나올 확률이 높은데 올라오면서 압력 하강이 일어나요. 감소가. 그래서 터질 수가 있는 거야. 알겠어?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나중에 파일 드리면 요거 세 가지 그냥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보시면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 그래프는 완전히 오른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오른쪽으로도 가지만 위로 올라가는 형태의 그래프를 취하고 있어요. 됐어?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열점은. 됐나요? 자, 그 다음에 화성암의 종류. 화성암의 종류. 화성암은요, 화성암을 분류하는 방식은 기준이 두 개입니다. 첫 번째 성분, 두 번째 냉각된 위치에 따라서 나뉘어지는데, 일단 성분이라고 하는 건 SiO2의 함량이에요. 제일 주성분이, 마그마의 주성분이 SiO2 함량이에요. 됐니? 그 다음 두 번째가 냉각 장소예요. 그래서 SiO2 함량이 얼마 없어요, 조금 뭐 중간 정도로 있어요, 졸라 많아요, 이렇게 세 개로 구분됩니다. 됐니? 그 다음 냉각 장소는 지표 밖 또는 근처에서 만들어졌느냐, 식었느냐, 아니면 지하 깊은 곳에서 만들어졌느냐. 됐어요? 그럼 조합하면 총 몇 종류 나올까? 6종류가 나오겠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알고 있어야 되는 거. SiO2 함량이 작은데 지표 밖이에요. 현무암. SiO2가 적은데 지하 깊은 곳에서 만들어졌어요. 반려암. 중간치로 가지고 있는데 지표 밖에서 만들어졌어요. 안산암. 중간치로 가지고 있는데 지하 깊은 곳에서 만들어졌어요. 선로암. 졸라 많은데 지표 밖에서 만들어졌어요. 유문암. 졸라 많은데 지하 깊은 곳에서 만들어졌어요. 화강암. 됐어요? 방금 얘기한 거를, 자, 이거를 A 기준, 이거를 B 기준이라고 했을 때 그래프로 금방 쭉 그려보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고 하면 A는 B는 두 줄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죠? 네. 이때 이 적은 놈을 우리가 통틀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염기성함이라고 합니다. 염기성함. 졸라 많은 거를 산성함이라고 얘기해요. 따라서 가운데는 뭘까? 예, 중성함이라고 얘기를 해요. 퍼센테이지는 요 적다 중간 치다라고 결정짓는 거는 52%를 기준으로 하는 거고요. 많다 중간이다라고 하는 거는 66%예요. 됐어요? 그 다음에 지표 밖에서 만들어진 것을 우리는 화산암이라고 하고요. 지하 깊은 곳에서 만들어진 경우를 심성암이라고 얘기합니다. 요거 현무암이에요. 앞자만 쓸게요. 얘 안산암이고 얘 유문암이고 얘는 반려암이고 섬노감이고 그 다음에 얘가 화강암이에요. 얘는 화강이라고 됐니? 성분에 따라서 뭐가 결정되느냐? 성분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는 색깔이에요. 뭐라고? 네. 이유는 정확히 몰라야 돼요. SiO2가 기본적으로 밝은색입니다. 뭐라고요? 그럼 SiO2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예, 얘는 밝아요. 되세요? 그럼 SiO2가 적으면 적을수록 희한하게도 어두운 색깔의 광물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어두워요. 이건 뭐 중간 섞였으니까 됐어. 그 다음에 만들어지는 냉각되는 장소에 따라서 냉각 속도가 달라져요. 뭐라고? 그래서 지표일수록 냉각 속도가 졸라게 빠르고요. 밑에 있을수록 느려요. 그럼 이로 인해서 뭐가 결정되느냐 하면 구성하고 있는 광물 입자의 크기가 달라져요. 됐니? 빠르게 식으면 광물 하나하나가 제대로 형성되기도 전에 그냥 바짝 그냥 식어버리는 거예요. 됐니? 근데 천천히 식으면 그 안에 있던 성분이 저끼리 비슷한 놈들끼리 모여가지고 알갱이를 굵직하게 만들 수 있어요. 밑에 우리 바닥처럼. 됐어요? 네. 알갱이가 보이죠? 네. 됐습니까? 네. 그래서 보통 빨리 된 거를 세립질이라고 하고요. 간을 세자, 입자. 그 다음에 굵을 조자를 써서 심성함인 경우에 조립질 이렇게 됩니다. 어차피 시험에 자주 나오는 놈은 요 놈하고, 그죠? 요 놈이겠죠? 요 그 다음이고. 이건 잘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얘는 그냥 독립적인 존재. 됐어? 네. 됐습니까? 그래서 그래프 보시면 이게 뭘 의미할까? SiO2가 50이거든. 그럼 얘는 현무암질 마그마. 얘는 60이니까 가운데 들어가 있지. 안산암질 마그마. 얘는 70이니까 66 이상이니까 유문암질 마그마. 이래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화성암 분류표. 어떤 학생, 소희라는 학생은 A그룹을 화강암, 유문암, B를 현무암, 반려암. 뭘로 나눈 거지? SiO2 함량에 따라서 성분에 따라서 나눈 거예요. 화강암하고 유문암은 같은 성질이에요. 성질은 오로지 생긴 게 입자가 굵으냐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느냐. 됐어? 강식이는 A를 화강암과 반려암으로 구분했고 B를 현무암과 유문암으로 구분했어요. 뭐로? 입자의 크기 해도 되고 냉각된 장소라고 해도 되고 냉각 속도에 따라서 구분했다. 됐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A는 유문암, 암산암, 현무암 뭐? 전부 세립질이죠. B는 화강암, 성노감, 반려암 전부 뭐? 조립질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넘어가서 이번엔 이런 형태의 그래프로도 줄 수 있다. 세로축이 뭐? 암석의 색깔로 위가 어둡고 밑에가 밝다는 얘기는 SiO2로 보면 위로 갈수록 적고 밑으로 갈수록 많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광물 결정의 크기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크다라는 것은 냉각 속도는 그렇죠. 느린 거죠. 이쪽으로 갈수록 냉각 속도가 빠른 거고. 됐어요? 그래서 여기 놓이는 거고. 요 가운데 뭐 있을까? 소리죠. 요 가운데. 요 가운데 뭐 있을까?
안산암. 여기 가운데는 섭노가. 됐죠?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반도의 화성암 지형에서 이제 좀 답답한 내용일 수 있어요. 알겠어요? 시킨 대로만 하면 돼. 답답할 거 한 개도 없어. 알아서. 눈빛이 어떤 눈빛이냐면 저 새끼를 믿어도 되나? 씨, 계속 믿으라고. 졸라 어려워 보이는데 자꾸 쉽다 하고. 쉽다고 생각해야 여러분들이 공부하기도 편해요. 보시면 북한산 화강, 북한산 어디 있노? 북한에 있나? 서울, 경기도 그 인근 지역에 있습니다. 알겠어요? 예. 그 다음 불암산은 처음 들어봤죠? 북한산 근처에 있어요. 비술산, 비술산? 빈시그치. 비술산, 대구 있는 거 아니야? 예. 설악산, 뭐 이건 알죠? 이건 뭐야? 팔공산. 팔공산이 갓바위죠? 갓바위 어떻게 만들어서? 잘 들어. 불상을 제작해가지고 그 꼭대기 가가지고 얹어놓은 거가? 그게 아니고요. 꼭대기 자체에 화강암이 있었어요. 졸라 큰 거. 그걸 다 깎은 거예요. 깎아서 조각을 한 거예요. 알았어? 그 다음에 제주도 뭐? 현무암. 한탄강. 경기도에 있어요. 됐니? 현무암. 그 다음에 강원도 고성. 현무암이에요. 됐어요? 우리가 배웠던 암석 중에 6종류나 있는데 그 중에 몇 개만 계속 얘기한 거야. 현무암, 화강암, 현무암, 화강암. 이건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지표 근처에 드러난 암석들 중에 화성암 중에 그 중에서도 화성암 중에 종류가 어떤 게 많이 나오는가 봤더니 주로 화강암 아니면 현무암이 들어가는 거예요. 안산암이라든가 뭐 반려암 나머지 있죠. 나머지 4종류는 극히 보기가 어떻다. 나오긴 나오는데 극히 보기가 어렵다. 그리고 얘네들은 어떤 패턴도 있어요. 뭐도 있느냐? 잘 들어요. 지질시대가 다 맞아떨어져요. 뭐라고? 그게 핵심 포인트야. 알아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화강암은요. 중생대예요. 뭐라고? 중생대. 그리고 잘 봐. 그림 다시 보여줄게. 모든 그림의 화강암 5개의 공통점이 뭡니까? 뭐라고? 산 꼭대기예요. 이게 전부 다. 산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산은 기본적으로 평지가 있는데 이렇게 솟아오른 거잖아. 이래 된 거잖아. 이 뭘까요? 밑에 있던 물질이 치고 올라온 것도 되지만 이거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회암력이에요. 우리나라는 중생대쯤에 이 대규모의 화강암질 마그마가 우리나라 땅덩어리를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됐어요? 됐어? 이때 지하 한 요쯤에서부터 대규모의 마그마가 만들어지면서 이쪽에서 이렇게 때려버린 거야. 됐나?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땅덩어리가 여기서부터 울퉁불퉁 이렇게 가요. 방향이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 흔적이 울퉁불퉁 솟아오르는 쪽으로 누가? 화강암이 전부 다 밑에 있다가 불쑥 다 튀어 올라온 거야. 됐나? 그리고 산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위에 있던 흙이나 돌덩어리들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서 뭐 풍화 침식 받아가지고 까이고 대머리 벗겨지듯이 콱 전부 다 드러나 있는 거야. 알겠어요? 됐나? 그래서 이거야. 생판 모르는 지형이 나올 수도 있지. 문제에서 모의고사 칠 때.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울산바위 뭐 공룡능선 뭐 이딴 거 막 나오고 이럽니다. 알겠어요? 웬만한 거 내가 다 줬어요. 알겠어? 중요한 건 그게 공룡능선이 중요한 거야? 하나도 중요한 거 없어요. 그냥 위에 산이 있는데 어차피 흑백이잖아. 희끄부리하게 뭔가 돌덩어리가 그대로 노출된 것처럼 보여. 100% 뭐다? 딱 치고 화강암. 무슨 시대? 중생대. 아니면 내가 살짝 불안했어. 그까지 뭐 하겠고. 100%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 현무암은 여기 확 드러나는 구조가 있죠. 세로로. 맞아? 이걸 주상절리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 주상절리. 그런데 화강암도 자세히 보시면요. 여기 보면 막 삐끔 친 거 보여요? 근데 얘는 판때기로 날아가요. 뭐라고? 판때기 모양으로 쩍쩍 갈라지는 거예요. 됐어? 그래서 화강암 그러면 무슨 절리?
판상전리, 현무암 그러면 주상전리, 이건 100%예요. 됐니?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서 한탄강 현무암도 보면은 그림에 좀 화질 좀 떨어집니다만은 이래 길쭉길쭉한 모양의 갈라지는 구조가 나오고요. 여기도 보면 여러 개 기둥 모양이 이렇게 우둥둥 서 있는 것처럼 보여요. 됐어? 그러니까 현무암은 우리나라 현무암은 또 두 가지가 성립해. 신생대야. 뭐라고? 신생대. 무슨 구조가 나온다고? 주상전리. 됐어요? 전리는 화성암에서 나타나는 구조입니다. 뭐라고 주로? 화성암에서 나타나는 지질구조입니다. 뭐라고? 지질구조인데 판상전리하고 주상전리 크게 두 개가 있죠. 차이점을 얘기해 줄게. 주상전리는 마그마가 일단 지표 밖에 나와서 식은 거야. 현무암이니까. 그래서 마그마가 식으면서 기둥으로 분리가 된 거예요. 알겠어? 그런데 판상전리는 무슨 전리는? 50분까지자. 판상전리는 이미 깊은 지하에서 화강암이 만들어졌어. 근데 거기서는 전리가 안 생겨. 왜냐하면 지하기 때문에 압력이 졸라 강하기 때문에 뜯어져 나가는 게 안 되는 거야. 근데 얘가 어떤 지각 변동에 의해서 어디로 나와서 지표 밖으로 나오면 주변의 압력이 어때요? 약해지지. 그래서 원래 지하의 압력을 버티던 압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밖에 나가니까 힘이 약해진 거야. 그러니까 이 힘 때문에 양파 껍질 벗겨지듯이 툭 하고 날아가는 거야. 이게 판상전리예요. 됐나? 주상전리와 판상전리의 차이점은 첫 번째 모양, 두 번째 구성되는 암석이 다르겠지. 이거는 초딩도 해. 마지막 세 번째 뭘까요? 주상전리는 마그마가 식는 과정 중에 나오는 거고, 판상전리는 이미 다 암석이 만들어지고 나서 생기는 구조예요. 풍화 침식에 의해서. 알겠어요? 됐어요? 질문. 지금은 생각 안 났다가 질문이 생각나면 뭐 구글 클래스에 비공개 댓글 그냥 뭐 붙이든지 아니면 나한테 메일 쓰든지 그러면 됩니다. 내 메일 주소야 뭐 거기 다 세팅되어 있으니까. 그죠? 네. 그러면 뭐 수업 시간에 제가 뭐 누가 보냈는지 알긴 알아도 일일이 막 그건 안 되니까 질문 들어왔는 거 모아가지고 수업할 때마다 어떤 질문이 들어왔는데 답은 이렇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죠? 네. 수고 많았습니다.